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요즘 국내 정치 굉장히 핫한데요. 그렇지만 모든 유튜브가 다 국내 정치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너무 다양성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또 다른 국제 정치 소식 아실 수 있도록 대만 사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만 사태가 마치 2017년 우리 한국에서 화염과 분노해서 정말로 전쟁이 터지기 직전의 그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진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대만이 국제사회에 SOS를 쳤습니다. 중국은 전면 침공 임박했다. 우리 이 말 장난 아니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대만 사태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대만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죠. 대만 분리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대만 분리독립 세력의 음모를 타격하기 위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의지는 단호하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국의 영토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중국의 영토를 침탈하려고 하는 미국 세력들, 그리고 그 중국의 영토인데 독립하려고 하는 그 반란 세력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천안문 광장 앞에 있는 인민역사박물관, 그리고 인민대회의당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대회의당 여기 들어가면 뭐 우리 지금 국회 정도 되는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여기 1층에 대만성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각 성들의 사무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예를 들어 광둥성처럼 좀 잘 나가는 그런 성들, 좀 경제력이 좋은 성들은 그 사무실이 커요. 그리고 좀 경제력이 좀 약하고 규모가 작고 한 그런 성들은 사무실이 좀 작은데 대만성은 딱 입구에 1층에 성 사무실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좀 섬뜩했는데 아무튼 대만은 우리 건데 독립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은 반란 세력이야.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중국 관영 매체가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바로 중국 공군이 56대의 항공기를 동원해서 대만을 완전히 그냥 폭격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 이후에 그 다음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사설을 통해서, 사설은 선전선동부 다 검열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의 입장이란 말이죠, 사설은. 그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군의 이런 강도 높은 조치는 대만 민주진보당, 민진당에 대한 경고일 뿐 아니라 대만 해협 건너편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민진당 지지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다. 민진당과 미국, 일본의 전략적 유착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어 전쟁은 언제든 촉발될 수 있다는 긴박감을 불러오고 있다. 전쟁은 실제 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의 분리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만이 미국 대중국 전략적 봉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날 있었던 대규모 항공 폭격 이 패키지, 그게 그런 것들은 민진당에 대한 경고, 그리고 민진당 지지자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니들이 민진당 계속 지지하면 전쟁 나는 거야. 그러니까 민진당 지지 철회해! 라고 하는 그런 경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당 지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실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만 분리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 그동안 해오던 소리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대만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만 독립도 허용하지 않고 대만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착해서 대만의 미군이 주둔하는 거, 이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포괄적 군사투쟁 준비의 막은 열렸다. 인민해방군은 대만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그치지 않고 대만 수복에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공격과 동원, 물류 준비를 이행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지만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훈련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여론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공격용 무기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후속 군수 지원, 전쟁은 생명은 군수니까 그 후속 군수 지원 다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동하는 물류까지 우린 다 준비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다. 민진당과 그 지지자들에게 계속되는 불장난을 멈추라고 경고한다. 분리주의 세력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중국의 준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라. 미국과 민진당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지 않는다면 분리독립 세력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처벌은 결국 촉발될 것이며 시간은 이 경고가 단지 언어적 위협이 아님을 증명할 것이다. 시간은 이 경고가 단지 언어적 위협이 아닐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 즉 시간 지나면 전쟁이 일어나 있는 것은 니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민진당 지지 그만두고 민진당 고립시키고 2025년 새 지도자는 국민당에서 나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국 관영 영문 매체의 사설을 통해서 미국, 일본, 대만에게 공익 경고를 했습니다. 자, 중국 군용기가 나흘간 109대가 대만을 위협했죠. 정말 뭐 사상 최대 훈련인데 침공 리허설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10월 5일 AFP 통신이 보도를 했었죠.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지난 1일에는 38대, 2일에는 39대, 3일에는 16대, 4일에는 56대 등 나흘간 무려 149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였으며 이로써 올해 중국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600회를 돌파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핵을 제외하고 재래식 군사력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우리가 강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북한이 뭐 전투기 좀 띄우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겁이 덜컥덜컥 나고 이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아니죠. 그리고 또 미국과 군사동맹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하고 주한미군이 28,500명 주둔하고 또 당시 화염과 분노 시기 2017년 그 시기에 주한미군이 한 4,000명 더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32,000명이 넘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실제 전쟁을 대비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대만은 중국보다 너무너무 작죠. 거기다가 미국과 군사동맹도 아니죠. 미국이 주둔하고 있지도 않죠. 정말 이 대만 국민들이 느끼는 이 압박은 상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많은 군용기를 동원해서 대만을 공격하는 이런 협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국방부장, 즉 국방부 장관이 중국이 3년 안에 침략 준비를 끝낸다. 그리고 2025년에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이 차이나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대만을 침공할 능력이 있지만 3년 안에 침략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것이다. 그들은 2025년까지 비용과 소모량을 최하로 낮추려 할 것이며 지금 당장 침공도 가능하지만 아직은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 바뀌었는데 태평양 사령관이 중국이 대만을 6년 안에 침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 3월에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2027년 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 즉 이 지역을 담당하는 전구 사령관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우리 유튜브 채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아주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만의 국방부 장관은 그것보다 더 2년을 당겼습니다. 2027년이 아니고 2025년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전쟁 준비를 2024년에 끝낸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섬뜩섬뜩하고 또 철렁철렁 할 텐데, 돌이켜보면 2017년 이 문재인 정부 첫 초기에 이런 이야기 했죠. 6.25 이후에 가장 첨예한 위중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정말 외국에서 보면 한국에 전쟁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포들, 니들 지금 전쟁 안 나? 괜찮냐? 이런 연락 많이 받으셨죠? 정말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했으니까 지금 대만이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발적 전쟁 가능성, 지금 너무 가능성 높다. 즉 총 닦다가 격발될 가능성이 거의 근접해 있다. 최악의 위기다 라고 경고했죠. 총 막 닦고 있는데 이게 지금 총이 장전되어 있으니까 장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 닦다가 잘못해가지고 방아쇠 툭 치가지고 그냥 격발될 가능성, 그래가지고 격발되면 그냥 후다닥 전쟁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발적 충돌에 의한 전면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민진당 지도부와 회의 중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중국은 매일 대만을 침범하고 있다. 중국의 행동은 이미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반드시 행동을 절제해서 총 닦다가 격발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중국이 계속 전투기들 또 폭격 패키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대만이 우발적으로 중국을 향해서 격발해서 미사일 날아오는 이 상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니들이 먼저 공격했어? 가만두지 않아 해가지고 그냥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대만을 전면 폭격해서 주변국들이 개입하는 명분을 주지 않는 그런 유도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제蔡英文 총통이 우리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로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서 대만 국방부장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지난 40년간 최악의 위기다. 실화 가능성도 크다. 실수로 불 지를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40년간 최악의 위기다. 그래서 마치 2017년도에 우리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처럼 6.25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다. 가장 위중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대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 대만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급하다 보니까 대만이 반중 선봉에 있는 호주에게 군사 그리고 정보 협력을 요청했죠.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를 좀 지켜달라.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보도를 했죠. 우자오세 대만 외교부장은 호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도발을 거론하며 대만 호주 간 정보 군사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우 부장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에 중국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만은 호주를 포함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정보 교류를 확대해 유사시 전쟁 상황에 대비하기를 원한다 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이클 골드먼 호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3월 호주 정부와 대만 유사시 비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개한 바 있는데, 골드먼 대사는 당시 미국은 호주와 단순히 군사 부분의 상호 운용성 측면뿐만 아니라 전략기획 부분에서도 함께 발을 맞추고 있는데,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은 미국 호주의 전략적 비상계획 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자, 이렇게 호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또 미국은 호주와 함께 올해 이미 올 초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미국과 호주의 합동 군사 훈련이죠. 탈린스만 세이브 훈련. 거기에 바로 대만을 도와주는 그 시나리오가 포함된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호주까지 이제 대만의 상황에 대해서 군사 개입하는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만은 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국방예산 10조 원 가량을 추가 편성해서 대량으로 무기 구매를 했는데요. 자,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하며 지난 5일 입법회에 2,400억 대만 달러, 약 10조 2,240억 원의 추가 군사 예산 요청안을 제출했다. 해당 예산안은 6일 입법회에서 초안 검토를 받고 심의에 들어갔으며 이 가운데 64%는 미사일 시스템의 신규 구매와 양산 등에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10조 2,240억 달러, 40억 원이죠. 이게 국방 예산에 기존에 들어있던 게 아니고 추가로 지금 추경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64%는 미사일이다. 그래서 이걸 2025년까지, 지금으로부터 2025년까지 긴급 도입하는 탄약 예산, 미사일 예산으로 쓸 텐데, 이 목록을 보면 지대함, 공대함, 그리고 함대함, 주로 대함미사일, 즉 대만 해협을 건너오는 중국의 군함, 전투함, 상륙함, 고속정 이런 것들을 때려 부수는 이런 함정 파괴용 미사일의 한 64% 중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또 진짜 지대지 무기들, 그래서 뭐 중국의 뭐 산샤 댐을 격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동안 대만이 공헌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지대지 무기, 그리고 대부분은 지대함 무기, 함대함, 공대함 무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긴급 예산이 들어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대만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전쟁에 대비하는 이런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니들 우리 건드리면 니들 해군도 다 죽어. 우리는 완전히 죽어도 니들도 완전 다 죽어서 일본에게 함부로 뭐 재해권이다 어쩌다 이런 소리 못해.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면 니들도 큰 손해 입는다 라는 그런 모습을 중국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대만은 이런 결사항전 의지에 화답하는 자유세계입니다. 미 해군은 대만 방위에 중점을 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국의 해군 장관이 해군사관학교, 즉 미국 해군의 미래를 짊어질 사관 생도들에게 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네요. 우리 해군의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고 해서 테러리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동은 물론 인도태평양 또는 기타 지역에서 또 테러리즘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다음 위협을 바라보고 중점을 바꿔야 한다. 그것은 중국과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목표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냉전 이후에 미국의 주 전장은 대테러전이었죠. 그래서 대테러전 지금 끝난 거 아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테러전 하는데, 그러나 핵심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는 것, 그걸 막아내는 것이다. 그거 억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련의 붕괴 이후 우리는 처음으로 해군력과 능력을 갖춘 전략적 경쟁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의 힘을 능가하기도 한다. 그들은 경쟁자보다 큰 영향력 행사를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 문제다. 그들은 위험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방식을 사용한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미국과 바다에서 한번 제해권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바다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대가 없었죠. 그런데 소련 붕괴 이후 지금 30년 됐는데 이제 그야말로 미국에게 바다에서 우리 어깨 한번 재볼까? 라고 하는 상대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중국이다. 그리고 중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해군력보다 세다. 그게 바로 황해, 우리 서해죠. 서해는 당연히 미국 항공모함 또는 미국 함정들이 제대로 들어가기 힘들죠. 왜? 중국 공군의 방공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해 중국 북해함대가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은 중국 해군이 더 세다. 라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미국은 대만, 인도태평양의 다른 우방국들과 중국을 억제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더 긴밀하게 협력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다. 우리 해군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이 위협하는 국가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에게는 해상 동맹국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혼자 싸울 게 아니라 동맹국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우리의 보호 대상은 대만 언급했고 그 외에 중국이 위협하는 국가들이다. 중국이 위협하는 국가는 어디냐? 남중국해 일원에 있는 필리핀이다, 인도네시아다, 말레이시아다, 베트남이다 하는 이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남중국해 일원의 국가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지금 중국으로도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다. 이거 다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라고 해군 장관이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해군의 의지죠, 이게. 자, 대만에 힘을 실어주는데, 그러면은 이 미국하고 호주는 이제 힘 실어주는데, 일본은 어떻게 되냐? 일본 굉장히 중요하죠. 일본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해군의 관영 매체 USNI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했으며, 이는 일본이 일본과 대만의 안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제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는 단계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은 순망치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망하면 일본도 위태롭다. 그 다음 타겟은 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일연합군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는 대만에서 불과 500마일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 방위백서에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확보에 있어 일본의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며 적극 참여 의지를 드러냈고, 실제로 미국, 영국 등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 오키나와의 나하 기지 또는 오키나와의 화이트비치 기지,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전력들이 많이 있죠. 이게 불과 대만하고 500마일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휴전선하고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 이런 입장에서 500마일이면 한 700km 이상? 야, 800km? 이거 굉장히 먼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다라고 하는 특성상 군함은요, 이건 몇 시간 만에 다 가버리죠.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만 바로 옆에 미국과 일본의 엄청난 전력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니들 일본 함부로 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일본 이미 우리하고 같이 대만에 대해서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같이 지금 이미 행동에 들어갔어. 자, 쿼드 캐리어 공개했지 않습니까? 쿼드 캐리어. 그러니까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칼 빈슨 항공모함,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그리고 일본의 2세 헬기 항모, 이렇게 4척의 항모가 사상 최대급의 그런 무력 시위를 했죠. 바로 대만 북쪽에서. 그거 하고 나서 로널드 레이건은 북상하고 이제 대테러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작전 지원했으니까 이제
가서 또 정비 휴식 해야 되죠. 그리고 칼 빈슨 항모, 퀸 엘리자베스 항모, 2세 헬기 항모 이렇게 일본의 항모까지 포함해서 그 전단이 고스란히 대만을 한 바퀴 돌아서 필리핀의 바시 해협,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바시 해협을 통과해서 남중국해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미국, 영국과 보조를 맞춰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게 같이 하고 있다.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공개를 했고, 베이징은 대만에 대한 심리적 강압, 영공 침범, 경제 보복 등 현재의 전술을 본격적인 침략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의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들이 지금 강압하고 영공 침범하고 그래서 협박하고 경제 보복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넘어서 이제 진짜 때리는 그 작전 단계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기 전에 미국하고 일본 얘들 대만 참전할까? 라는 거 먼저 생각해 봐라. 우리는 참전한다. 일본도 참전한다. 우리는 당연한 거고 일본도 참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오커스, 쿼드 다 참전해서 도와준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대전이 일어나진 않을까라는 것인데,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냐? 선이 지금 분명해지고 있으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선,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 분명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이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특별기자회견 때 이 이야기를 했죠. 이거 정말 우리는 계속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미래를 결정할 모든 기회를 줬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미래를 위해 싸울 의지까지 그들에게 심어줄 수는 없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에서 왜 우리 장병들이 희생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 경제 지원해줬는데 결국 그들은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 희생해야 되냐? 그래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특정 국가를 적으로 삼는 것은 반대한다. 라고 중국에 맞서는 것을 계속 우리는 거부해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방부는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침범하고 하는 거 계속 축소 은폐하죠. 중국이 우리 카디즈 침범하고 우리 해군 작전구역 침범하고, 이걸 1년에 222일을 갖다 들어오고 220일을 들어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축소 은폐해오죠. 그냥 중국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가 이렇게 저편에 있다가 자기 쪽으로 오려고 하는 거, 그래 와 하는데 가면은 먹어버리죠. 왜? 중국의 5천년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격히 선명해지는 이 전선,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똑바로 줄 서야 된다. 왜?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 안 도와준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정권 바꾸어서 우리 다시 똑바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대열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